LA의 가디나 지역에 거주하던 71세 한인 여성 조창현 님이 영주권 인터뷰 도중 범죄 전력이 없음에도 아이스에 갑작스럽게 체포되어 2달 넘게 구금시설에 수감 중입니다. 27일 뉴저지의 강한 비와 천둥 번개가 몰아치면서 여러 지역의 도로와 주택가가 물에 잠겼습니다. 올 11월 재선에 도전하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자신의 러닝메이트인 부지사 후보의 고향인 퀸즈 자메이카의 퀸즈 선거본부를 열었습니다. 오는 31일 개막하는 US 오픈 대회에 한 줄에 $28에 판매되는 불고기 김밥이 팬들의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는 PCB뱅크 제공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LA의 가디나 지역에 거주하던 71세 한인 여성 조창현 님이 영주권 인터뷰 도중 범죄 전력이 없음에도 아이스에 갑작스럽게 체포되어 2달 넘게 구금시설에 수감 중입니다. 조창현 님은 지난해 72세 남편 김종수 님과 결혼한 후 영주권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며 가디나 지역에서 의류 수선업을 해왔습니다. 조창현 님은 과거 미지급 수선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한 고객의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에 체포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실제 형사 범죄 전과는 없으나 해당 경찰 체포 기록이 USCIS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현장 체포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5일 재판부는 조창현 님의 보석 신청을 기각하고 최종 추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LA 총영사관은 조창현 님이 구금시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조창현 님의 사례처럼 범죄 전력이 없거나 이민법 위반 혐의만 있는 이민자들이 영주권 인터뷰 현장에서 아이스 요원에게 체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민 변호사들은 영주권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이민자들은 과거의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고 단 하나의 리스크라도 발견된다면 세심한 법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27일 뉴저지의 강한 비와 천둥 번개가 몰아치면서 여러 지역의 도로와 주택가가 물에 잠겼습니다. 엘리자베스 본드 스트리트와 이스트 6기 일대에서는 도로가 완전히 침수돼 차량들이 고립됐고 일부 주민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세어빌에서도 물에 잠겨 멈춘 차량이 도로 곳곳에 방치됐으며 헤즈브룩 하이츠와 테터보로에서는 소방대원들이 고립된 운전자들을 구조했습니다. 기상청은 미들섹스와 서머시 카운티 일부 지역에 2에서 3인치의 비가 내렸고 강한 비가 내릴 때는 시간당 강수량이 최대 3인치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키포트에서는 여러 도로가 폐쇄됐고 올드브리지에서도 도로 침수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28일 아침까지 물이 빠졌지만 당국은 물이 고인 도로에 진입하면 차량이 쉽게 떠내려갈 수 있다며 우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 11월 재선에 도전하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자신의 러닝메이트인 부지사 후보의 고향인 퀸즈 자메이카의 퀸즈 선거본부를 열었습니다. 호컬 주지사와 아담스 부지사 후보, 그레이스맨 연방하원 의원, 존 리오 뉴욕주 상원의원, 린다이 뉴욕시 의원 등은 27일 퀸즈 자메이카의 퀸즈 선거본부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자메이카는 호컬 주지사가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에드리안 아담스 부지사 후보의 고향으로 더욱 의미가 큽니다. 호컬 주지사는 자신의 공화당 경제 후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며 퀸즈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이들과 맞서 싸워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So what we do here in New York makes a difference. The laws that we passed have made a difference. Who we're standing up for has made a difference. And I hope you feel that. We will never back down from a fight. Ever, ever, ever. And we'll stand up for our communities, stand up for our families. I see the same concerns. I see the same need, but I also see the same love of community that my neighbors see. And if I don't see that, if I don't hold that dear, I have no business leading them in this district.
이날 퀸즈를 대표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개소식에 대거 참석해 퀸즈 선거본부를 환영하고 호컬 어담스 팀의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Especially when times were tough and our community was being targeted with hate and discrimination, she was there for us every single time through phone calls, through rallies, through pushing legislation and making sure that our organizations that help our seniors and our kids and families were getting support. 최초의 여성 주지사와 여성 부지사 후보가 된 이들은 턱밑까지 추격한 공화당 브루스 블레이크맨 후보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본선거는 11월 3일입니다. 오는 31일 개막하는 US 오픈 대회에 한 줄에 $28에 판매되는 불고기 김밥이 팬들의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맨해튼에서 활동하는 외식 사업가 사이먼 김 그레이셔스 호스피탈리티 대표와 김밥의 데모로 불리는 박은조 셰프가 손잡고 만든 김밥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식 바비큐와 미국식 스테이크하우스를 접목한 레스토랑 꽃과 프라이드 치킨 전문점 꼬꼬닥 등을 연이어 성공시킨 김 대표는 전 세계 테니스 팬들을 위해 불고기와 야채 등 2가지 종류의 김밥을 소개했습니다. 프라임 불고기 김밥에는 양념 불고기와 당근, 단무지, 케일, 오옹 등이 재료로 들어갔습니다. 오리지널 야채 김밥에는 우엉, 오믈렛, 단무지, 당근, 케일 등이 들어갔습니다. 김 대표는 US 오픈은 마치 운동회 날 같다며 운동회 날에 항상 김밥을 싸주진 어머니를 떠오르게 하는 추억의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올해 US 오픈은 팬들을 위한 다양한 먹거리뿐 아니라 역대 최대 규모의 상금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 라과디아 공항에서 에어캐나다 여객기가 소방차와 충돌하면서 조종사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고를 조사하던 연방항공청 FAA는 충돌 당시 관제사 2명이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고 1시간 일찍 퇴근한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관제사 2명이 예정보다 일찍 퇴근하면서 원래 2명이 분담해야 하는 공중항공관제와 지상교통관제 업무를 1명의 관제사가 동시에 처리해야 했습니다. 공안 규정은 언급된 2가지 업무를 1명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을 금지하며 관제탑에 남아있던 비상대기 관제사는 다른 항공기의 긴급 착륙을 통제하며 해당 업무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혼자서 2가지 업무를 보던 관제사가 착륙 허가와 소방차의 활주로 횡단 허가를 동시에 통제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며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항공업계의 내부 고발에 따르면 근무 종료 전에 관제사들이 관행적으로 일찍 자리를 뜨는 이른바 얼리셔브가 평소에도 종종 이뤄져 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국은 이를 타임카드 부정행위 및 심각한 절차 위반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고 관제사 2명에 대한 공식 해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USCIS는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과 직장 동료 등을 통해 신청자의 성품과 귀화 자격을 확인하는 이웃 조사를 공식화했습니다. 당국은 지난해 8월 이웃 조사 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지난 25일에는 공식 이민 심사 매뉴얼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1991년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던 해당 조사가 35년 만에 공식 절차로 부활하게 됐습니다. 이웃조사는 이민자적법 335A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민권 신청 이전 5년간의 거주지 정황 및 직장 경력을 조사합니다. 조사 항목으로는 도덕적 품성, 실거주 여부, 헌법에 대한 지지 여부입니다. 조사 방식은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민심사관이 직접 신청자의 이웃집이나 직장 동료들을 대면 인터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시민권 신청자가 의무적으로 이웃조사를 통과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서류 검증이 충분할 경우에는 심사관의 재량으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지난 26일 USPS는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투표용지 최종 규칙을 발효하면서 11월 중간선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발효된 최종 규칙은 각 주정부가 독자적으로 관장하던 우편투표 프로세스의 연방정부 차원의 강력한 통제 및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편투표를 실시하는 주정부는 투표용지를 발송하기 전에 수령할 유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USPS 전용 온라인 포털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 유권자에게 보내는 투표용지 봉투와 선거 당국으로 돌아오는 회송용 봉투에는 연방정부가 승인한 인텔리전트 메일 바코드 IMB를 필수적으로 인쇄해야 합니다. 첫 우편투표 발송을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규정들이 급변함에 따라 선거당국은 투표용지 인쇄 레이아웃 변경, 공무원 교육,
연방 포털 데이터 업로드 등 감당하기 어려운 행정 마비 상태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 등록 누락이나 바코드 오류 등으로 투표용지가 유권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이 뉴욕시에서 이틀 사이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1살 헤수스 아코스타에게 최대 25,000달러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아코스타는 23일 자정 직후 브루클린 브라운스빌의 한 식당에 들어가 직원 2명에게 총을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직원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은 다리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틀 뒤에는 브롱크스 이스트 149가의 델리에서 33살 남성 고객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뒤 계산대에서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코스타는 과거 총격 사건으로 10년 넘게 복역한 뒤 지난 4월 가석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아코스타의 위치와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25,000달러를 지급할 예정이며 전미보대가 연합도 별도로 1만 달러를 내걸렀습니다. 아코스타는 손에 브롱크스, 왼팔에는 밥이라는 문신이 있습니다. 제보는 연방수사국이나 뉴욕시 경찰 범죄제보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뉴욕 고속도로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한 남성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53살 하임의 우이라 코차와 34살 빅터 무리오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벨트파크웨이와 나소 익스프레스웨이에서 사고 3건을 꾸몄습니다. 무리오는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갑자기 멈췄고 뒷차가 충돌을 피하면 직접 후진에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차량에 타고 있던 공범들은 다친 척하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사고 계획을 세우고 참가자들을 모집한 우이라 코차에게는 징역 1년에서 3년이 선고됐으며 차량을 운전한 무리오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은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에서 크게 확산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추적해 같은 일당이 저지른 사고 2건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범행에 참여한 다른 2명도 유죄를 인정했으며 다음 달 형을 선고받을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9.11 테러 25주기 당일 뉴욕 그라운드 제로 추모식 대신 워싱턴 DC 인근 펜타곤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곤에서 추모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당초 그라운드 제로 추모식 참석과 연설 가능성을 주최 측에 문의했지만 행사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정치인의 연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에서 열리는 추모식에는 JD 벤스 부통령이 백악관을 대표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행사는 오전 8시 30분 시작되며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의 이름을 직접 읽고 테러 발생 시각과 9.11 관련 질병 사망자를 기리는 7차례의 묵념이 진행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의 참석 일정은 아직 백악관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28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육가공업체들의 독점 체계를 타파하고 소고기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목축업자와 농민들에게 생산한 육류를 직접 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의 초안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전국의 육가공 시장이 4개의 거대 기업에 의해 지배당하는 악질적 독점 상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가공시장의 약 85%가 카길, 타이슨푸드, JBS USA, 내셔널 비프로 구성된 4대 대기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독점 기업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생산자인 농민과 목축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소비자 가격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한 행정부의 추가적인 시장 개입으로 해석됩니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개인 목장주들이 가공육을 직접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초안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은행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3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4천 건 감소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걸친 5대5 중 하나인 온타리오호 명칭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2001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9.11 테러의 총괄 기획자로 지목된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 등 핵심 피의자 4명에 대한 정식 재판이 오는 2028년 6월 시작됩니다.
한인 우주비행사 존이 김이 10년 가까이 몸담았던 연방항공우주국의 근무를 마치고 해군 소령으로 복귀합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유튜브의 이용자 계정 정지가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를 비공개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노스 오거스타의 서베너강에서 철인 3종 경기 훈련을 하던 남성이 악어에게 물려 물속으로 끌려갔다가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메이크업 브랜드 정샘물 뷰티는 화장품 유통업체 세포라의 온라인몰과 현지 매장에 공식 입점하며 현지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 태어난 메인쿤 새끼 고양이 에레부스 아노말리가 29개의 발가락을 가진 것으로 확인돼 기네스 세계 기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약간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최저 기온은 6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20분, 해지는 시간은 7시 3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28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